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. 오늘은 조선 왕조 역사상 어쩌면 가장 길고도 또 가장 강인했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한쪽에는요, 막강한 권력으로 조카의 왕좌를 빼앗은 왕 세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불과 18의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무려 82세까지 버텨낸 한 여인, 바로 정순왕후가 있죠. 과연 64년이라는 이 기나긴 세월에 걸친 조용한 정신적 싸움, 그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? 자,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. 정순왕후의 그 64년에 걸친 인고의 세월은 바로 어느 한 다리 위에서 벌어진 너무나도 참혹하고 영원했던 이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바로 1457년 지금의 청계천에 있던 영도교라는 다리 위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그녀의 남편이었던 단종은 머나먼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어린 왕비는 바로 이곳에서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죠. 이때 서로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이라는 걸 직감이라도 했던 걸까요? 이 짧디 짧은 이별의 순간이 그녀의 남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슬픔의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.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이지 가혹했습니다. 겨우 18살의 나이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서 궁궐 밖 동소문 근처에 있는 정업원이라는 아주 작은 초가집으로 거처로 옮겨야만 했거든요.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기약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. 하지만 그녀는요, 그냥 그렇게 운명에 순응하는 나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 그녀의 조용하지만 그 어떤 저항보다도 강력했던 싸움이 시작되죠.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비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자기 남편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잖아요. 바로 세조가. 그 세조가 그녀에게 집과 식량을 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.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녀의 선택은 아주 단호했습니다. 바로 거절이었죠. 세조가 주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건 곧 그의 권력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. 이건 그녀에게 굴욕적인 행위였던 겁니다. 그녀는 차라리 더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자신의 존엄만큼은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던 거죠. 아니,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? 바로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함께 쫓겨난 궁녀들과 옷감을 염색해서 팔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거예요. 이런 그녀의 꿋꿋한 모습에 감동한 마을 여인들이 몰래 채소를 가져다 주는 일도 생겨났다고 해요. 결국 그녀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. 그리고 그녀에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.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처 뒤편에 있는 바위, 바로 동망봉에 올라서 남편이 유배가 있는 동쪽 영월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이었죠. 이건 단순히 그리워서 오는 걸 넘어서 죽는 날까지 남편을 잊지 않겠다는 그녀의 굳은 약속이자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. 그녀의 저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.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인데요. 정순왕후가 무려 82세까지 장수했다는 겁니다.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였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죠. 그리고 이 기나긴 생존이 아주 아이러니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. 자, 이 연대표를 한번 보시죠. 정순왕후는 자기 남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세조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. 그 뒤를 이은 예종, 성종, 심지어 폭군이었던 연산군, 그리고 중종의 시대까지 무려 5명의 왕이 바뀌는 걸 꿋꿋이 살아남아서 다 지켜본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목격자가 된 거죠. 그녀가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한 조선 왕실은 단종의 비극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왕위 찬탈이라는 그 역사적 과오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빛이었던 셈이죠. 그녀의 기나긴 싸움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.
진짜 승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왔거든요. 241년. 이게 바로 그녀가 억울하게 폐위된 다음에 정순왕후라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죠. 그러다 마침내 1698년 숙종 임금 때 단종이 왕으로 복권되면서 그녀 역시 드디어 왕비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그녀가 묻힌 능에는 사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. 이 사자가 생각할 사자거든요. 평생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워한 능이라는 뜻이니 그녀의 삶에 대한 최고의 현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결국 그녀의 고귀했던 삶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그 혹독한 비극 속에서도 8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남은 생존, 권력의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일어선 경제적 자립, 동망봉에서 매일같이 남편을 길었던 추모,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복권.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증명해줍니다. 자,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세조와 정순왕후.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? 세조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졌지만 정순왕후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걸 가졌습니다. 그게 바로 신입니다. 남편 단종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과 의리.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역사 속 최종 승리자로 만든 진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. 이 마지막 문장이 정순왕후의 모든 삶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왕관은 빼앗을 수 있어도 한 인간의 존엄과 그 신에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던 거죠.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평생 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결국 왕비라는 이름의 존엄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여인.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과연 무엇인지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